알파카님 저 입사 한 달도 안 됐는데 상사 괄호치고 바로 윗사수가 11년차 과장님. 근데 예민 완벽 꼼꼼이라서 기준치가 높은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런 상사들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환장하고 미칠 것 같아요. 입사가 한 달이 안 되었는데 요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서로가 용인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6개월은 좀 긴가? 한 3개월 정도는 봐줍니다. 지금 낯선 환경에 와 있고 일을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요거는 짬이 차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고, 예민 완벽 꼼꼼 이런 사람이 변비에 걸려요. 변비에 걸리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할 때 독박을 씁니다. 다른 새끼들은 이제 빙글빙글 놀고 있고 일을 남한테 떠맡기고 그러는데 혼자 이렇게 들들 볶는 스타일. 기준치가 높은 거랑 말거나 그러면은 이 11년차 눈높이에 맞추려면은 11년차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 차이가 날걸?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의 조언을 얻으면은 사회생활 똥망한다. 조진다. 나처럼 된다.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결국에는 쓸쓸히 혼자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혹은 프리랜서로서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 아시겠죠? 이악 물고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분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은 일을 가르쳐 주지 않고 갈굽니다. 그러니까 쳐 울지 말고 닥치고 시키는 대로 그리고 또 반감을 가지지 말고 아시겠죠? 이렇게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여러 그런 일하는 곳을 거쳐봤지만 그래요. 일도 안 가르쳐주고 지가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 내가 또 병원 쪽에서 일을 하니까 나보다 이제 짬이 찬 애들이 좀 있는 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보이려고 일은 안 가르쳐주는데 얘가 못하면은 면박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잘 가르쳐주는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일을 악물고 가르쳐준다? 이런 사람이 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으면은 저 이렇게 직장 짧게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직을 잦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좋은 분입니다. 맞아요. 가르쳐주지도 않고 악지르고 갑질만한 인간들도 수두룩.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잘하고 깐깐한 사람 밑에서 배워야지. 제대로 배우고 빨리 배우고 그렇죠. 일 숨기고 갈궜다 이런 거 당해보면은 사회생활의 어떤 쓴맛을 보는데 이분은 그냥 운이 좋았다. 이번 고민 가볍게 패스. 저는 취직생사로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신입. 월급은 세후 170만 원. 다니면서 선배들의 태움과 평생 직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도 치과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170만 원 받으면서 일할 바엔 알바하며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어디로 이직한다는, 다른 치과로 이직을 한다는 건가요? 근데 태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치과에서의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텃세라고 해야죠. 태움은 이제 간호사들이 태우는 거고 우리는 이제 가볍게 텃세 물리는 건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6개월 일하는 거는 그 일을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하나하나 되게 나에게 예민하게 다가와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단계. 그게 한 1년 정도는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일을 좀 잘 배워두고 그러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게 좋다. 이직이 완전 다른 직종으로 간다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치과로 간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신입 직원들 많이 그만두는 시기라고 하더군요. 신입 직원들이 잘 관두는 시기는 포시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항상 관둔다 애들이. 빤스런을 한다. 지역 농협이나 의료 기술직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 경력을 살리려면은 한 3년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치과를 한번 옮겨보고, 근데 이거는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거든요. 6개월 정도면은 아무튼 원래 이렇다. 원래 텃세 부리고 원래 족같고 원래 존나 짜증나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바꾸면은 되게 커리어가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옮기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가능하잖아요. 왜냐? 구직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늘 나를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면 돼요. 근데 뭐 청내공 이런 거 내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라떼는 그런 거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나 같으면 참고, 왜냐면 다른 치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내가 이제 체념해야겠다. 뭔가를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 심리 상태가.
봐봐. 다른 직종에 갔어요. 갔는데 똑같아. 아 존나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관두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치과에 그런 경력도 없고 이런 다른 직종에, 그리고 문제는 다른 직장을 다녔을 때 거기를 관둬버리면은 갈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럼 다시 울면서 치과로 가야지. 그래서 치과 노예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유령처럼 떠돌고 여기저기 치과를 떠돌면서 이력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시기가 맞는데 다른 직장도 똑같다. 왜냐면 내가 다른 데도 다녀봤으니까 똑같이 족같아요. 족같은데 치과의 장점은 내가 좀 짬이 쌓이면은 몸값을 불리면서 옮길 수가 있어요. 10만원씩 20만원씩 월급 더 받으면서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되고 커리어 조진다. 자존감이 낮으면 과소비하는 경향이 많다던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 사주는 거 아니고 제 식비, 괄호치고 디저트랑 화장품 사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기말파카 펀드에 대해서 알으십니까? 원금 손실 위험 100%. 이거 대출을 받으시면 싹 고쳐지는데 이거.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위기감이 왔을 때, 와, 열심히 살아야지. 나락갔을 때, 와, 나 이제 돈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돈이 있어서 고쳐지지가 않는 거다. 돈이 없어 봐. 그래요. 다 쓰고 나서 빚까지 지면은 이제 뭐 해야겠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되실 거예요. 과수비는 진짜 자존감 문제가 많다. 보람된 일을 해보세요. 어저께 올린 건가? 거기서처럼 심심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디 딱 그 정신이 집중될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옛날에 막, 근데 나는 결제까지는 안 갔지. 공장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퇴근해가지고 맨날 인터넷 쇼핑하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보고 그랬거든요. 되게 쓰레기같이 살았어요. 근데 유일한 장점은 결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죠. 근데 보니까 제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 나머지 여유 시간에 되게 거지같이 보냈어요.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냈죠. 바쁘면 인터넷 쇼핑할 시간 없음. 그러니까 지금 바쁘면은 나 슈퍼 어디 가서 뭐 살 시간도 없다니까요. 집중하는 곳이 없다. 네이버 라방 중독이에요. 세일하면 더 사고 싶고. 라이브 커머스 그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을걸요? 그거 톱스에서 거기 방문하면은 10원 준다고 그래갖고 살짝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월급 타면 적금 넣고 나머지 써보세요. 이미 그러고 있다면 적금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럼 남은 돈으로 쪼개서 살 테니까. 나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돈 쓰다가 뭐 카드빚이나 갚고 그러다가 또 월급 전 일주일 굶으면서 다니고. 여러분들 대출을 받아야지 열심히 살아요. 감히 이제 대출 있는데 뭐 여행을 가? 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 어림도 없어요. 가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징징거리면서 씻고 옷 입고. 몇 년 다니셨죠?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한 직장에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장기근속, 강제 장기근속 18년차 욕 나오게 하는 근속연수 18년차. 친구가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월세 싸다는 이유로 계속 임대 살고 앞으로도 계속 산다. 냅두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도 꼭 그렇게 똥을 찍어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드는 생각은 얘네들이 내 바닥을 깔아주는구나. 말을 들어 처먹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답정너들 있거든요. 제 채널에서도 분명히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좆대더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병신짓을 했더니 완전 잣대더라. 이거를 되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대부분 한 99%는 뭐 맞다 그러는데 그렇게 극소수가 뭐 이렇게 부들거리면서 그러니까 그걸 두려운 거죠. 나도 그렇게 될까봐, 젖될까봐. 자기 행동을 바꾸고 싶진 않은데 내가 혹시 잣될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뭐 나한테 뭐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고 가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또 내가 얘네가 또 바닥을 깔아주는구나. 상대적인 그런 빈부격차 있잖아요. 얘네 잣대면 내가 그 위로 올라가겠구나. 좀 더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그래, 그렇게 막 살아라. 계속 잣대는 방향으로 살아라. 나는 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그런 게 없어지고 뽀송뽀송해집니다. 프레시해진다. 20년도 하반기부터 제 영상을 보고 190만 원 월급으로 돈 모았습니다. 우리 흑수저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가족한테도 친구한테도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뭐 얼마 모았어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주위 사람한테. 특히 부모님한테 얼마 모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흙수저가 왜 계속 흙수저냐. 자꾸 이렇게 자식이 돈 얼마 모았다 하면은 그렇게 또 뜯어가요. 그럴 일이 생겨. 근데 우리는 거기서 버텨야 된다. 아, 몰라.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쓱 빠져나간다. 돈에 관해서는 가족 간에 또 단호해야 돼요. 뭐 효도고 뭐 가족 간에 뭐고 간에 돈 같은 거는 사고 친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게 하세요. 내 돈이 제일 소중하고 내가 아무리 가족한테 희생을 해봤자 그런 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으면 준다. 이런 식으로. 난 심지어 남편한테도 돈 없다고 한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직장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좀 월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당도 붙는 그런 데라서. 근데 그때 자기 남편한테 나 100만 원 받는다고. 계속 100만 원이라고. 그 일을 한 10년 했는데도 나 10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한대요. 왜냐? 많이 버는 거 알면은 또 어떻게 되죠?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둘이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자꾸 나태해지고 뭐 물건 사는데 막 씀씀이가 해퍼지고 양주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도 절대 얼마 모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월급 얼마 번다 이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굳이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일을 하게 하려면은 절대로 얼마 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양주 마시고 그러니까 절대 입단속 하시고요. 부모님이 죄책감을 심어줌. 다른 집 딸은 뭐뭐 해줬다더라.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냐? 못 해드려요. 나부터 살고 봐야죠. 엄마는 누구처럼 얘기 안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래. 한번 쓰레기 되면 정말 편해요. 이기적인 쓰레기가 되면 정말 편합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당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이제 나도 똑같이 내가 되돌려준다. 나한테 눈물 나게 했으면 너 눈알을 이렇게 확 찔러버린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행복해요.